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철도 사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인적 오류에 의한 철도 사고 사례 사고 예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듈 1. 열차 충돌 및 열차 추돌. KTX 고속열차 충돌 사고. 부산역 구내 9번선에서 제110 KTX 고속열차가 승객을 태우고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군요. 한편 부산 차량기지에서 제112 KTX 고속 출고열차가 출발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역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진입하는군요. 그런데 전방에서 제110 고속열차가 보입니다. 이런, 위험해 보이는군요. 이제 더 자세한 사고를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봅시다. 그럼 오늘은 저 레이루몬과 함께 사고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KTX 고속 출고열차는 부산 차량기지를 출발하여 부산역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역에서 제110 KTX 고속열차가 9번선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는 중이어서 해당 열차는 부산 진역에 8분간 정차하였고 운전 협의 후 부산 진역을 출발했는데요. 그 시각 부산역 운전 취급자는 9번선에서 제110 KTX 고속열차를 발차시킨 후 사고열차를 9번선에 도착시킬 예정으로 부산역 장내신호기 앞까지 폐색 취급을 합니다. 부산역 9번선 출발신호기는 출발신호를 현시 중에 있으며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진역을 출발한 사고열차는 부산역 장내신호기 ATS 지상자 열차 지점을 운행 중 ATS 경보가 울리고 2초 후 사고열차 기장은 ATS 확인 버튼을 취급, 4초 후 ATS 경보가 중지될 때까지 계속 ATS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110 KTX 고속열차를 발견하고 비상 제동을 걸었지만 정면 충돌하여 양열차의 동력차 앞부분이 일부 파손되는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실제 열차 충돌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여러분이 사례 속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여러분의 사고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작성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속속들이 파헤치러 떠나볼까요? 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사실 정보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피해 상황을 살펴봅시다. 이번 사고의 부상자는 1명으로 병원에서 무릎 타박상으로 3주간 입원 치료를 하였고 사고 당일 승객 3명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일 진료 후 귀가했습니다. 차량 피해는 KTX 고속동력차 2량, 앞부분 파손 및 객차 후레임이 일부 변형되었으나 양 열차 후부에 연결된 양호한 동력차를 일편성으로 재조정하여 안전점검 후 운행하였으며 파손된 동력차 2량은 제작사인 롯데멜 보수 의뢰 중이고 보수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으로 피해 금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24억 5,600만 원이 예상되며 선로전환기 피해는 총 65만 3,840원이 발생하여 물적 피해는 총 25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110 KTX 고속열차가 전구간 운유되었고 7개 열차가 24분에서 49분간 지연되었으며 지연료 반환은 4,863건에 5,961만 2,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물적 정보를 살펴볼까요?
사고열차가 운행하던 부산진 부산역과는 자동 퇴색식 시행, 이복선 구간으로 제1본선은 경부선 열차 상용선이며 제2본선은 동해선 열차 상용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호 현시 방식은 ATS 3현시 구간이었습니다. 운행 선로의 ATS 및 선로 전환기 위치는 화면과 같은데요. 장내 신호기 ATS는 장내 신호기 전방 20m 지점에, 경고용 지상자는 장내 신호기를 지나 3.3m 지점에, 선로 전환기는 장내 신호기를 지나 502m 지점이고, 충돌 위치는 장내 신호기로부터 약 800m 지점이었습니다. 부산역 및 부산진역의 운전 취급 현황은 클릭을 통해 살펴보세요. 이번엔 시간대별 충돌 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고열차는 열차 자동정지 장치에 경보가 울리자 확인 버튼만 누르고 진행하다가 출발 대기 열차로부터 약 40m 전방에서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같은 속도로 약 2초간 20m 진행 후 제동이 걸렸고 제동이 걸린 시점에서 10m를 진행하여 속도 시속 26km로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시 두 동력차의 앞부분이 5.2m 함몰되었고 충돌 열차가 레일면에서 약 60cm 들린 상태에서 약 2m를 진행하였으며 충돌에 의하여 제110KTX 고속출발 대기열차가 약 2.8m 밀리는 현상 등으로 총 10m 정도가 이동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 운행 기록 장치를 살펴본 결과 사고열차의 기장은 부산진역을 출발한 후 약 520m 떨어진 부산역 장내신호기 ATS 지상제 지점을 약 시속 40km 속도로 운전 중 ATS 경보 걸리자 확인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TS 경보가 중지된 이후 2초 뒤 제동을 풀고 즉시 견인명령을 주었으며 이후에도 견인명령 및 취소를 반복하였고 뒤늦게 40m 전방에서 정차 중인 열차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충돌하였습니다. KTX 고속차량의 제동거리를 분석한 결과 KTX 고속차량의 제동거리 조견표에 의하면 시속 30km에서 제동거리는 42m이나 고양기지 시운전선에서 실제 제동거리를 시험한 결과 시속 30km에서 비상제동을 걸었을 때 약 40m에서 정차했습니다. 관련자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고열차는 부산진역을 6시 27분 10초에 출발한 후 관계역의 역무과장 등 운전 취급 관계자로부터 장내 신호기 앞에 정차 등 사고열차 운행관리에 대한 아무런 통화 내용이 없었으며 사고 발생 후 부산역 역무과장이 사고 열차 기장에게 112 정지라고 수차례 호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당시의 정보들을 파악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알아봅시다. 출발! 사고열차 기장의 운전 취급은 적정했을까요? 사고열차는 부산 차량기지에서 출고, 부산역에 도착 예정이었던 사고열차를 정시보다 18분 빠르게 출발시켜 부산 진역에 8분간 정차합니다. 기장은 사고 전역인 부산 진역에서 출발 신호가 정지인 것을 확인하고 정차한 후 대기 중 운전실 제어대에 엎드려 잠시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역에서 출발한 후부터 잠령과 졸음운전으로 부산역 장내 신호기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산역으로 진입, 운전자 경계장치 및 ATS도 확인 버튼을 취급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잠령과 졸음운전으로 전방 진로 확인을 소홀히 하며 9번선에 출발 대기 중인 제110KTX 고속열차를 약 40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 비상제동을 거는군요. 사고열차 기장의 운전 취급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장은 사고 전역인 부산 진역에서는 출발 신호가 정지인 것을 확인하고 정차한 후 대기 중 운전실 제어대에 엎드려 잠시 졸았는데요. 졸음이 올 경우 창문을 열거나 졸음이 없어질 때까지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도저히 졸음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한 후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 진역에서 출발한 후부터 잡념과 졸음운전으로 부산역 장내신호기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산역으로 진입하면서 운전자 경계장치 및 ATS도 잡념과 졸음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확인 버튼을 취급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잡념과 졸음운전으로 전방 진로 확인을 소홀히 하여 9번선에 출발 대기 중인 제110KTX 고속열차를 약 40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역의 운전 취급은 적정했을까요? 사고 당시 부산역 운전 취급자는 역무과장, 열차 운용원 2명으로 각각 역무과장실 및 열차 운용원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선 역무과장과 열차 운용원의 근무 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운전협의는 열차 운용원이 시행하고 역무과장에게 통보하면 역무과장은 승인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열차 운용원은 부산 진역에서 폐색 요청 후 인터폰으로 역무과장에게 3회에 걸쳐 폐색 통보를 했으나 응답이 없자 단독으로 부산 진역과 폐색 취급을 하는군요. 그 시각 역무과장은 자리를 비워 폐색 취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사고 열차가 장내신호기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 중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열차 운용원의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났다는 인터폰 소리를 듣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군요. 부산역의 운전 취급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무과장은 부산 진역에서 폐색 요청 후 응답이 없자 단독으로 부산 진역과 폐색 취급을 했는데요. 폐색 취급 시 열차 운용원은 역무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폐색 취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역무과장은 자리를 비워 폐색 취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고 열차가 장내신호기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 중인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고 인터폰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이는 폐색 취급 시 폐색 취급 승인 업무 및 군의 체류반에 의한 감시, 열차 운용원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당시 부산역에서는 9번선에 제110KTX 고속열차 출발 신호를 현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열차가 부산역을 완전하게 벗어나야 사고 열차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장내신호기 앞까지 해당 열차에 대한 폐색 취급을 했다면 당연히 기외 정차 통보를 기장에게 해야 하나 이 또한 소홀히 했다고 판단됩니다. 부산 진역의 운전 취급은 적정했을까요? 사고 당시 부산 진역 운전 취급자는 역무과장, 열차 운용원 2명으로 운전 취급실에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역무과장은 열차 운용원이 약 15분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승인하고 혼자서 근무하는군요. 부산 진역에 16분 빨리 도착한 사고열차 운전협의 시 사고열차를 보내라는 통보를 받고 8분 빠르게 사고열차 기장에게 출발, 확인, 발차 라고 통보하는군요. 부산 진역의 운전 취급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고열차의 운전협의 시 부산역에선 기회정차 통보를 했다고 진술하고 부산 진역에서는 기회정차 통보는 못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평소에도 기회정차 통보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안전운행의 중요한 요소인 기회정차 통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기지 및 가야역 운전 취급은 적정했을까요? 부산 차량기지 운전 취급자는 부산 고속기지 내 출고 시 L1206 열차가 출발하게 되어 있었으나 무전기 고장으로 출고가 지연되어 사고 열차를 먼저 부산 차량기지 출발선에 도착시킨 후 가야역에 전화로 통보합니다. 전화 통보를 받은 가야역 운전 취급자는 사고 열차에 대한 출발 신호를 현시했으며 무전기로 부산 차량기지 열차 운용원이 사고 열차 기장에게 출발하라는 무전 교신을 확인하는군요. 열차 운용원의 운전 취급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열차의 출발은 미리 정한 시간 및 순서에 따라야 하며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열차의 5분 이상 조기 출발은 관제사의 승인에 의하여야 하나 관제사 승인 없이 사고 열차를 일찍 출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제사의 운전 취급은 적정했을까요? 관제사는 운전 관제를 시행함에 있어 순서 변경, 임시 열차, 조기 출발 등 사전 계획과 다르게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 명령 등의 관제를 시행해야 하나, 평소에도 현업 운전 취급자 간 협의를 통해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일찍 출발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고 열차의 경우도 관제 화면을 통하여 일찍 출발하는 것을 알았으나 현업 운전 취급자 간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발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상황을 분석해보았으니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볼까요? 앞에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빈칸을 채워넣은 후 완료 버튼을 눌러 보고서를 완성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의 안전 넘버 하나. 부산역과 같이 운전 취급 책임자와 운전 취급자 간의 근무 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역의 운전 취급 시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열차 운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도 무전 설비를 구비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 출고 열차도 계획된 시간에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일찍 출발 시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는 등 열차 운행 통제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해요. 셋. 운전 취급 관계자가 근무 중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겠죠? 마지막으로 넷.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레일로먼 수고했어요.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이에요. 역시. 정답이에요. 분발해야겠는걸요? 정답이에요. 역시. 이번 시간에 분석해본 사고를 통해 안전한 철도 만들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차량 파손으로 인한 화물열차 후보대차 탈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